lay down and I play dead and I stay dead. Maybe you'll get sick of being the monster out of my head, under my bed. Think you're some- 네, 5월 31일 유가증권 시장 공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기아에서 생산 중단 공시를 발표했는데요. 기아 전 국내 사업장이 그 생산 중단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노조 지침 등에 따른 부분 파업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제 하루만 잠깐 생산 중단됐고, 아마 오늘부터 다시 생산 재개에 들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롯데정보통신인데, 여기는 이제 유상증자 결정. 근데 롯데정보통신이 하는 게 아니라 종속회사의 주요 경영 상황으로 자회사인 칼리버스가 그 진행하는 유상증자에 롯데정보통신이 참여하는 그런 공시입니다. 이제 주주 배정 증자 참여고, 지분율은 롯데정보통신이 100%를 가지고 있고요.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운영자금 250억은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및 관련 사업 추진에 쓰인다고 합니다. 칼리버스가 어떤 회사냐면 그 실사형 메타버스 구축 및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2021년 7월 달에 롯데정보통신이 이 회사를 인수했고, 여기는 그 가상 공간이 허브월드를 제작했다고 해요. 허브월드가 뭐 가상 공간인데 여의도 면적의 한 25배 정도 되는 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롯데의 이 주요 그런 종속 회사인 하이마트, 그리고 뭐 다양한 명품 브랜드하고 협업해서 이렇게 가상 공간에서 집에서 VR 기기를 쓰고, 또 집에 가구도 한번 놔보고, 또 옷도 한번 이렇게 입어보고, 이렇게 해서 좀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이는데요. 또 이런 뭐 쇼핑뿐만 아니라 엔터 쪽이랑도 이렇게 협업을 했었는데, 그 CES 2023 그 박람회에서 이 엠믹스의 그 공연을 얘네가 이렇게 선보였다고 해요. 이게 잘 될지 모르겠는데 좀 미래에는 이런 게 좀 잘 되지 않을까. 그래서 몇 개 더 찾아봤는데, 이거는 그 피코라는 회사 맞나? 피코라는 회사에서 여자아이들 그 VR 콘서트를 이렇게 선보였던 건데, 제가 영상은 못 보여드리고, 이게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앞에서 공연하고 이렇게 맨 앞줄에서 공연을 보는 형식인데, 이게 정말 좀 또 좀 자연스러워지고 하면 굉장히, 네, 좀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코스닥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이 NSN이 이제 회사 이름을 SU 홀딩스로 변경한다고 공시됐습니다. 2017년에도 이렇게 바꾼 경력이 있는데, 또 바꾸는 걸 봐서는 이 피터 린치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기업 이름을 또 자주 바꾸는 회사는 좀 열심히 조심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고, 엠로가 송재민 외 2인에서 이제는 삼성 SDS로 최대 주주가 변경되었습니다. 서한이 이제 단위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을 했는데, 사상에서 해운대 고속도로 민간 투자 사업 건설 공사를 총 626억 원 정도 최근 매출 대비 한 9%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2023년부터 2028년 5월까지 이렇게 한다고, 공사한다고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걸 사업 계획이고, 특수건설이 강릉에서 제진 단선전철 제4 공구 건설 공사를 총 235억 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제 계약 체결했습니다. 철도 시설의 건설 및 관리를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KCT가 이제 온라인 로또 단말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58억 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한 4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보시면은 이제 올해 2023년 12월까지 이렇게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한번 원픽으로 지금 선택을 해봤고, 지금 공시가 나오고 주가가 조금 오르고 있는데, 그래서 시가총액가 한 680억 정도 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2002년에 뭐 한국 컴퓨터 뒤주로 물적 분해를 해서 금융 단말 시스템 뭐 이런 걸 하다가, 뭐 그리고 이제 한국 마사회나 국민체육공사 쪽의 자동화기기 솔루션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모든 판매는 직판으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에 그 별도 기준 매출액은 5.7%, 영업이익은 178% 증가하였는데 원가율 상승과 판관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상승과 영업이익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매출액은 뭐 2018년이나 뭐 이쪽에 비해서 좀 내려오고 있지만 회사를 보면 이제 회사의 연역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동행 복권의 로또 판매기 이런 거를 좀 이렇게 공급을 하는 것으로 봐서 저는 이게 좀 어쩌면 회사는 작지만 어느 정도의 회사를 들고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 매출 비중은 이제 상제품 단말 시스템에서 한 1.1%, 자동화 기기에서 한 0.5%, 다음 유지보수의 72.4%, 임대료 한 26% 이렇게 매출 비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황이 가면 갈수록 이 복권이 또 많이 팔리는 뭐 그런 경향도 있고 좀 이 한탕주의가 좀 이렇게 모두 한탕주의를 노리는 이 세상에서 어쩌면 좀 괜찮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라닉스가 단기 차입금 증가 결정을 총 50억 원 했고 지금까지는 적자를 4년인가 낸 회사였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으로 보여지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한 23억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 수제 반도체 기업과 반도체 설계자산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코넥스 발표해 보겠습니다. 엔솔 바이오 사이언스라는 이제 신약 개발하는 회사인데 시가총액이 1,500억 정도의 코넥스에 상장되어 있고 임상 시험 단계 진입 및 종료 공시가 있었습니다. 골관절염 치료제 임상이었고요. 제1비상 임상이 끝났습니다. 연골퇴행을 억제하고 연골 재생을 막는 건 이제 이루어지는 거를 확인을 했다고 하고 국내 8개 기관에서 이상 임상을 시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그 어제 공시가 나고 나서 오늘 10% 정도 올랐다가 이제 다시 보니까 3%까지 플러스 3%까지 내려왔고요. 아마 위에 공시로 오른 걸로 보이고 이제 임상 이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임상 이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작용이나 이제 용량을 어느 정도 해야 될지 하고 이제 100명에서 200명의 일상에서는 건강한 사람 대상으로 하는데 이제 이상부터는 실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3년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장기간 동안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휴메닉스를 통해서 제3자 유증을 받았고 최근에는 공모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5월 31일자 기타법인 공시입니다. 발표 기업은 마녀공장이고요.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발행 총액이 320억인데 이제 운영자금 98억,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170억, 기타 51억으로 활용할 예정이고요. 마녀공장이 이제 기간 수요 예측에서도 1,8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공모주 중에 최고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공모가는 희망 범위 상단을 초과한 16,00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일반 투자자 이제 청약 경쟁률도 1265대 1을 기록했습니다. 되게 흥행을 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침체됐던 뷰티 업계 IPO가 흥행하면서 올해 상장을 준비 중인 화장품 기업에도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 올해 상장 예정인 화장품 기업이 일단 화해라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버드뷰, 그리고 메디큐브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APR 등이 있고요. 상장을 철회한 올리브영, CJ 올리브영도 다시 상장에 재도전을 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있어서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및 대량 보유 준비했고요. 동서 같은 경우에서 이제 대주주인 이제 부사장님이 좀 줍줍했는데 다시 할게요. 왜? 뭐 하는 거야? 왜? 누가 발표 중에 말을 해? 난 이들한테 뒤져가 있구나. 에이씨, 빨라마. 아유, 뭐 내가 편집하는 거 아닌데. 오늘 편집 누구야? 중에 아, 람사요. 너 동네한테 뒤져. 람사 써있잖아. 죄송합니다. 람사. 이건 좋은데.
네, 임원민 대량부 발표하겠습니다. 이번에 동서 부사장님께서 적지 않은 금액 좀 더 추가 매수를 하셨고, 필라홀딩스는 저희 발표하면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계속 지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1% 정도 더 사셨습니다. 그리고 벤유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 본 회사인데 그랜드 백화점이랑 웨딩 호텔 그리고 골프장까지 그 건설이랑 여러 개를 이제 하는 회사인데 매출을 보시면 이제 대충 파악이 되실 것 같고요. 근데 뭐 OPM은 사실 뭐 좋은 회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주주가 40억 정도를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좀 더 좋아질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1월 GML 같은 경우에는 뭐 70억 정도의 CB를 인수했길래 되게 좋은 일이 있나 보다 하고 봤는데 회사가 완전히 이제 17년부터 자본 잠식 상태에 있어서 그럼 이 정도면 상패인데 하고 보니까 실제로 상패를 당해 있는 상태고 재상장을 할 수도 있지 않나 했는데 70억을 투자하신 분들이 다시 받을 수 있겠죠. 네. 테크윈 같은 경우에는 신영에서 5% 공시를 해서 봤는데 재밌는 게 이렇게 계속 매도를 하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계속 매수를 해서 5%를 넘겼습니다. 되게 재밌었고 뭐 그럼 이 공시에 있어서 이 매수로 돌게 된 이유가 있나 봤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이랑 신규 시설 투자들이 있었는데 신규 시설 투자도 이제 뭐 기간의 차이가 조금 있었던 거 말고 큰 차이가 없었고 단일 공급 판매 계약 체결도 국가가 조금 더 추가된 거 말고는 별로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분기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어떤 예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자로 전환이 안 되고 흑자를 유지를 했다는 게 뭐 좀 투자의 이유가 됐을까? 그거를 잘 모르겠어서 신영증권 신영자산 관계자분이 계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아 종류 같은 경우에는 수성 자산운용에서 이 지분율이 좀 늘었는데 실제로 는 건 아니고 이제 시비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서 전원가의 조정을 이유로 이제 교비율이 좀 늘었습니다. 이 회사가 저희가 임원 및 공시할 때 되게 많이 받는 회사에서 좀 찾아보니까 이제 CB나 BW 등의 이런 메자닌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고 최근 분기도 실적을 보니까 되게 실적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5년간 봐도 426개의 공시를 했습니다. 적지 않은 개수인 것 같고 앞으로 뭐 CBBW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회사가 뭐 언제 공시를 하고 매도를 하는지 좀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I lay down and I play